자, 요거 정리해 봅시다. 그 박스에 1번에 중개를 하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뭐라 하면 말한다 나왔죠 이제. 그러면 법대로 쓰겠다 그 말이니까 중개라 함은 시작해서 첫 번째 줄 밑줄 하실게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까지 밑줄 하시고 중개 대상물 괄호 3조에 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이 뭐인지는 좀 이따 보시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중개 가장 기초 개념 이건 항상 갖고 계셔야 돼. 당사자 간의 계약을 행위를 알선하는 거 이게 중개 개념이 되고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뒤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있나요? 매매, 교환, 임대차 뒤에 붙어있는 말이 그 밖에 권리도 있나요? 네.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까지 밑줄 하시고 그 밖에 권리 괄호하시고 그 밖에 권리,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무엇을요? 행위를 돼 있죠. 행위를 이퀄하시고 계약을 밑에다 계약을 적어보시고 행위를 같은 말 계약을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돼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읽어보신 내용을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행위를 계약을 알선하는 것인데 어떤 계약을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을 뿐만 아니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계약을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그러면 중개 개념 정의할 때 법에 사용한 요소는 중개 대상물이어야 되고 중개 대상인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만 중개 대상이 아니고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도 중개 대상이고 끝에 알선하는 것. 됐나요? 민법 첫 시간 들으시면 민법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민법에서 첫 시간에 권리 변동을 배우신다고 권리 변동할 때 법률 행위 권리 변동 이렇게 배우신다고 지금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 있죠. 득실 변경은 줄이면 권리 변동이죠. 권리 취득한다 할 때 득이고 상실한다 할 때 실이고 권리 변경 이렇게 해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권리 발생, 권리 변경, 권리 소멸 이렇게 해요. 권리 득실 변경을 줄여서 뭐라 한다? 권리 변동이에요. 그럼 보세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계약하죠. 4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 4억 원을 다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면 돈을 다 받은 매도인은 자기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되죠. 그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을 지급받고 이전 등기를 넘겨버리면 이행 완료를 하는데 그러면 매도인은 매매 계약에서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상실되었죠.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했죠. 취득, 득실 변경이 났죠. 변경은 매매 계약처럼 소유권 자체에 넘어가는 건 아닌데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은 매도인 지가 가지고 있고 소유자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가서 대출받아요. 대출받는 계약을 저당권이라 하죠. 그러면 소유자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내 소유권 안에 권리 내용에 저당권이 들어왔죠? 이걸 변경이라 해.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죠? 소유권이 변경되면 득실이 일어난다 하고 소유권 변동 없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처럼 소유권 내용이 바뀌는 거 안에 다시 권리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변경이라 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권리 변동인 득실 변경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기 때문에 득실 변경이 일어났죠. 민법에서 매매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을 뭐라 하는가? 계약을 법률 행위라 해요. 아직 안 배우셨는데 그 민법 배우시면 기억나죠? 왜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권리 변동인 권리 취득 상실 변경이 일어나는 권리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요. 법률 행위는 또 의사표출 요소를 한다 쭉 배우시고 법률 행위 종류는 단독 행위, 합동 행위, 계약 이렇게 나눠요.
우리는 중개에 필요한 6과목을 배우신다 했죠. 그러면 중개는 단독 행위는 중개할 수가 없어. 단독 법률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의 단독 의사표시가 있으니 되니까 우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키는 계약을 도와주는 것이 중개 대상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배우시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 합동행위, 계약이 있는데 단독이나 합동행위는 중개 대상이 아니고 법률행위 중에서 뭐만? 계약만. 그럼 여기에서 계약을 그 말은 민법으로 표현하면 어떤 행위를? 민법으로 표현하면 행위를 할 때 이때 행위는 민법으로 표현하면 어떤 행위? 법률행위를 줄이면 계약을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자 보세요. 그러면 중개라 하면 할 때 중개라 하면 말한다 할 때 이게 들어가야 돼요. 중개 대상물 이어야 되고 중개 대상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만 있으면 안 되고 어떤 권리인지는 확실히 명시가 돼 있지만 권리의 뭐도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계약도 중개 대상이다. 그죠? 그러면 중개는 1. 중개 대상물 인가인가 보셔야 되고 중개 대상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이외에 뭐도 있고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의 행위, 계약도 있고 마지막으로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그러면 보세요. 시험 공부니까 다음 중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 옳은 거 할 때 중개라 하면 할 때는 뭐에 대하여?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뒤에 뭐?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는 거죠. 요게 다 들어가야 옳은 지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개라도 빠지면 틀리고 붙이면 틀린다 그랬죠. OX 해보세요. 중개라 함은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계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죠. 그 밖에 권리가 빠지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요. 중개라 함은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당사자 간의 일정한 보수를 받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 중개 개념 요소는 대상물,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알선 요구만 들어가면 용어 정의에서 완성되는 것이지 불필요하게 일정한 보수를 바꾸라 말이 들어가면 개념이 확정되니까 틀렸다 그 말입니다. 중개라 하면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계속 반복이란 말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틀린다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한 개의 개념을 정의할 때 법에 사용한 요소가 뭐인가 이걸 파악하는 게 용어의 정의예요. 불필요하게 붙여버려도 틀리고 빼도 틀리고 이게 용어의 정의예요. 좀 이따 변형한 것은 요거 기본부터 해놓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변형 문제를 다시 연습해보죠. 그러면 3조에 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은 뭐가 중개대상물인가 그것만 간단히 한번 넘겨보시죠. 중개대상물 종류가 뭐인지. 거기 6페이지 넘기시면 다시 중개를 풀어놨죠. 동그라미 1번 있나요? 6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법정 중개대상물 되어 있죠. 법정은 법에서 정한 그 말입니다. 법에 정한 중개대상물 종류는 몇 개인가? 따로 밑줄 해보세요. 둘째 줄에 토지 밑줄.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 토지.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까지 쭉 밑줄하시고 그러니까 1번 토지가 한 개,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 두 번째, 세 번째 임목 따로 밑줄하시고 네 번째 광업재단, 다섯 번째 공장재단. 그러니까 중개대상으로 낱개로 쪼개면 개수가 몇 개? 5개가 있다. 중개대상물은 토지가 중개대상물이고 건축물도 중개대상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도 중개대상물. 그 다음에 임목도 있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있어요. 5개요. 그 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배우시는 과목이 민법이에요. 요 물건에 대한 각종 공시방법을 배우는 게 공시법.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시 6과목은 이 물건에 대한 중개업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 6과목이에요. 철저하게. 민법도 여기 좀 이따 다시 배우시겠지만 여기 중개대상물이 5가지에 대하여 그 밖의 권리는 어떤 권리가 중개대상인가 따로 암기사항이 아니고 각종 권리를 배우시는 과목이 뭐이겠어요? 각종 권리. 민법에서 배우시겠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배우시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등기된 환매권 이걸 다 민법에서 배우시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업에 필요한 민법만 배우시니까 여기는 따로 암기사항이 아니고 중개대상 권리인가 아닌가는 어떤 법에서 배우시는 앞으로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대상이에요. 내용이 어려워지는가 보다. 자, 중개대상물은 5가지가 있다. 중개대상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의 득실 변경임 변동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다. 이 정도 하시고 여기는 일정한 보수를 바꾸라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중개에 비해서 좀 더 확장되는 개념인 중개업은 뭐인가? 다시 앞에 들어가 보시면 박스에서 3호 중개업 있죠. 중개업. 중개업이라 하면 시작.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은 중개라는 개념은 공통이기 때문에 요건 공통이고 업 개념은 벌어서 먹고 살겠다 줄이면 생계 유지 수단인 것이 업이죠. 그러면 업이 되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밑줄 하시고 의뢰 동그라미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먹고 살겠죠. 보수를 받고 밑줄 하시고 받고 동그라미 지금 보신 이 5가지 물건에 대하여 계약을 알선하는 중개거래시 중개를 뭐로 하는 것 업 동그라미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중개업이에요. 그러면 중개를 한다는 것은 똑같으니까 여기 지금 배우신 중개 개념을 여기에 넣어도 하자가 없어야 되어 있죠. 같은 말이니까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할 때 중개란 개념은 공통 아니에요. 그 중개업을 줄여서 쓰면 이렇게 쓰면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중개업이죠. 좀 요 중개 개념, 중개를 업을 하는데 요 중개 개념 자리에 이걸 넣어도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같은 말이니까. 여기 중개 개념을 방금 알선까지 배우셨다면 알선은 여기에 중개 아니에요? 여기 중개를 업을 한다 할 때 여기 또 중개가 또 있네. 요 중개 자리에 이걸 넣어도 같은 말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풀면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뭐로? 업으로 행하는 것. 같은 말이요. 그럼 여기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다. 이 3가지 갖추면 중개업이죠. 보수를 받고란 말은 어디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 중개는 들어가면 틀리고 중개업은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되죠. 보수를 받는단 말은 영리 영업성이 있다. 돈을 벌어야 한다. 영리 영업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는 계속 반복에 들어가면 틀렸죠. 여기는 업으로 한다 그 말이죠. 업으로 한다 그 말은 한 건 하고 많은 겁니까?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업을 한다 그러면 생계 유지니까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단순 중개하고 중개업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보수 관계 없이 무상으로 해도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보수란 말이 필요 없다 그 말은 보수를 받지 않아도 대상물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의 행위를 알선했다면 중개이다이다. 이니까 보수를 받지 않아도 알선행위 했다면 중개이다 그 말이고 근데 무상으로 한 것은 보수를 받지 않았죠. 받지 않았으니까 뭐는 아니다.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 여기는 계속 반복성이 필요 없죠. 1회만 알선해도 중개이다이다.
1회면 중개이다 아니다? 이다. 근데 여기는 계속 반복성이 없다. 우연한 기회에 한 건 한 것은 뭐가 아니다? 업이 아니다. 그 시험에서 단순 중개하고 중개업을 비교할 때 보수 관계없이 중개이다. 보수를 받아야 업이다. 계속 반복성 관계없이 1회만 해도 중개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업이다.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최근 시험은 최근까지 출제 경향은 중개업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해도 업에 해당한다. 표정이. 자, 기초적인 내용은 중개업이라 하면 할 때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말한다. 됐죠? 그러면 이때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단 말은 부동산에 중개해달라고 들은 손님이 있다 그 말이네. 부동산에 손님이 와서 의뢰했다 그 말 아니야?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에 찾아온 손님 이름이 뭐라고요?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의뢰하죠. 중개 의뢰인이 왔다. 매도, 매수, 임대, 임차 의뢰인이 와서 소장한테 뭐 해달라고요? 중개해달라고 들은 사람. 용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부동산에 찾아온 의뢰에 의하여 의뢰 나오면 부동산에 누가 왔다. 중개 의뢰인이 와서 중개해달라고 의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생략된 말이 소장이 중개해달라고 의뢰받으면 뭐 해주겠다고 중개해드리겠다 승낙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시는 계약이 부동산에 들어온 중개 의뢰인 손님하고 개업공개에서 간 체결되는 계약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고 중개해드리겠다 승낙해서 체결되는 계약이 중개계약이에요. 그럼 업을 한다는 것은 벌어서 먹고 살겠다 말이니까 식당도 업이죠. 식당도 계약해야 하네요. 손님하고 합니다. 민법에서 배우시는 계약은 아닌데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된장찌개 한 그릇 달라. 그러면 사장이 안 드십시오 하죠. 거기 음식 공급 계약이야. 계약을 붙이면 그러면 된장찌개 한 그릇 줬죠. 손님이 먹고 나갈 때 식대 계산하고 하죠. 이게 업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식당하고 똑같아요. 식당도 가게 두고 영업하듯이 우리도 부동산 중개 사무소 두고 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수를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업을 하려면 손님하고 어떤 계약이 있어야 한다? 중개 계약. 이건 넷째 주 배우십니다. 넷째 주에. 그러면 손님이 해달라는 중개를 하겠죠? 이런 내용의 중개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 쓰겠죠? 법에 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의 보수를 받아야 업이죠. 그래서 단순 중개하고 중개의 차이점이 중개를 한단 말은 당사자 간에 개입해서 계약을 도와주는 게 중개 아니야? 그러면 계약하고 있는 손님이 부동산 와서 일을 중개해달라고 일을 맡겼어야 안 맡겼어요? 중개한다. 내가 중개를 하고 있다. 중개하였다는 말이 성립되려면 손님이 부동산에 왔다 안 왔다? 손님이 부동산에 안 오고 중개한다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파트 가지고 계신 걸 안 팔고 싶은데 손님이 저한테 와서 부동산에 와서 물건 맡긴 것도 없어요. 제가 중개해서 계약서 써놨습니다. 보수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개념 정의는 너무 딱딱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법에서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으면 요 세 가지 들어가 있으면 중개업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단순 중개하고 중개업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보수 관계없이 무상이어도 중개지만 여기는 보수를 받아야 업이고 여기는 계속 반복 관계없이 1, 2회만 해도 중개지만 여기는 업이 되려면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하므로 중개하고 중개의 차이점이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최근에 요거 빼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중개업에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한 것도 해당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요건 변형이요. 일단 변형은 요거 6가지 하면 말한다 요거부터 배우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뭐에는 포함된다 해당한다 볼 수 있다는 말을 다시 배우시면 돼요. 그럼 중개업에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 3가지가 좀 된다. 3가지. 그러면 OX 해보세요. 요 3가지 위에 말을 붙이면 틀리고 빼면 틀린다 그랬죠. 기출문제.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지. 유무에 관계없이 하면 틀린 최근 문제.
여기에 더 잘 틀려요. 중개업이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여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라 하면 틀리듯이 그 용어의 정의는 처음에 말이 그냥 중개가 이런 겁니다. 설렁 쓱 넘어가 가버리면 끝까지 몰라요. 어쨌든 첫 시간이니까 요 개념하고 요 개념을 꼭 비교하시라고. 말을 붙이면 틀립니다. 빼면 틀립니다. 말을 빼면 틀립니다. 붙이면 틀립니다. 이걸 꼭 연습하시라고.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뭐라 하면 말한다. 이거는 법대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법에 사용한 요소가 뭐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이렇게 구분 안 하시면 나중에 5, 6월달 모의고사 가셔도 말이 빠졌는데 왜 틀려? 말이 빠져도 나중에 변형해서 나올 때는 또 맞아요. 그 변형해서만 나오는 것은 나중에 배우셔도 법에 쓰고 있는 박스에 있는 6가지 라 하면 말한다 할 때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요거는 꼭 체크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중개업도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필요하게 붙이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해서 이걸 빼버리면 틀리고.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보세요. 법적으로 할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된다. 줄이면 적법하다. 법적으로 할 수 없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위법이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 식당도 업이다 그랬죠. 식당도. 어디에 꽂히셔가지고 지금 그 설명을 여기 보세요. 지금 정현님 어디 여기가 좀 궁금해 지금 뭐가 나는 해결이 안 돼. 여기 머물러 계시면 저는 지금 여기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설명해 드리면 여기 오셔야 돼. 이건 다시 듣다 반복하다 보면 아 저거였구나 이해되는 경우가 있고 이해가 안 되면 체크하시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 여기 오세요. 눈이 여기 오셔야 돼. 법적으로 할 수 있다. 허용된다. 적법하다. 같은 말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위법하다. 이걸 구분할 줄 아시면 돼. 그러면 음식점도 아무나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다. 음식점은? 못해요? 어떻게 해? 법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은 법적인 절차 거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가게 영업 허가증이나 영업 신고증을 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다. 보세요.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죠. 무허가 음식점도 손님이 와서 밥 달라 했죠. 앉으십시오. 음식 공급 계약했죠. 밥 만들어서 줬죠. 밥 다 먹고 날 때 식대 받죠. 계속적으로 하죠. 여기 허가 받은 자 그런 말이 필요 없다는 거야. 누가 하든지 관계없이 세 가지 갖추면 업이다 아니다. 업이다.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다. 업이죠. 업이지만 단속에는 걸린다. 단속에 걸린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할 수 없다. 위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든지 관계없이 영업 허가증 신고증을 건 사람이 세 가지를 갖춰도 업이고 무허가 음식점도 업은 맞아요. 업에 해당한다. 그죠? 단지 무허가 음식점은 법적인 절차 거친 사람이 아니죠. 위법하니까 단속에 걸린다. 같은 말 위법이에요. 위법이니까 단속에 걸리면 처벌을 받는다. 처벌 대상은 나중 문제고 업인지 아닌지는 누구와는 관계없이 세 가지만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그럼 보세요. 여기도 현재 소장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이어도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한 것은 업이다 아니다. 업입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업은 맞죠? 단속에는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위법입니다. 처벌은 받는다 그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지금? 그러면 무허가 음식점에서 이미 음식을 팔아왔죠? 이미 판 음식 공급 계약은 유효 무효? 팔고 다 먹은 걸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 이미 판 계약은 유효. 단지 무허가 음식점에 걸리면 단속 대상이 처벌만 할 뿐이지 유효.
똑같아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를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죠. 단속에 걸리죠. 처벌은 받겠지만 이미 체결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뭐 유효. 그게 1, 2월 공부예요. 연결해서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일단 중개하고 중개업을 비교하시고 중개하고 중개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보수 관계 없다. 중개.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업. 계속 반복 관계 없다. 중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 업. 됐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중개업이란 영업은 법적으로 누구한테만 허용하겠나요? 법적으로 할 수 있다.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법의 중개업은 누구만? 소장만. 개업 공인중개사만.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세 가지를 갖춰도 업에 해당하지만 단속에 걸려서 처벌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비교하실 게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비교하시면 돼. 이후 이쪽 박스에 좀 어렵게 느껴져도 어쨌든 뭐 기출문제, 유형점, 최근 시험 문제, 올해 시험 문제까지 다 한번 첫 시간에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감을 좀 잡으시는 게 중요하니까 견디시면 돼. 견디시면 돼. 자, 2호. 박스 2호. 공인중개사라 하면 시작.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 법 괄호 뒤에 자격을 취득한 자 밑줄 하시고 취득 동그라미.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랍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요? 이 법. 이 법도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법이 현재 배우시는 법이 공인중개사법이면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이 법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이겠죠. 공법 시간에 법이 6개 아니요? 농지법 시간에 이 법 하면 농지법, 국토기획법 시간에 하면 국토기획법 그렇게 하시고 이 법이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후에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시작.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 법 괄호 뒤에 개설 등록을 한 자 밑줄 하시고 등록 동그라미. 공인중개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연하게 되는 법은 다른 법에서는 절대 이런 제도가 없고 오로지 이 법인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나오는 사람이 공인중개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공통.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뭐 한 자라고요?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럼 표현이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을 취득한 후 나면 누가 되었다? 공인중개사 되었다 그 말이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고 취득한 자 나오면 공인중개사이구나 생각하십니다. 개념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한 자가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임대차 계약하든지 소유하든지 임대차 계약서 확보하고 중개사무소의 뭐한 자? 개설 등록을 한 자. 여기는 등록 개념이에요. 등록을 한 자, 등록한 후 나오면 누구이다?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취득하고 취득한 자 나오면 누구이다? 공인중개사이다. 자, 그럼 보세요. 공인중개사란 개념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란 개념이 다르죠? 다른데 여기는 이 법이고 취득한 자에서 용어 정의 끝났죠? 여기는 등록한 자 끝이죠? 여기 뒤에 취득한 자 뒤에 말을 붙이기만 하면 다 틀린다 그 말입니다. 잘 틀리고 나오는 게 이겁니다. 공인중개사라 하면 시작하고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맞아요?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맞아요? 공인중개사라 하면 시작해서 뒤에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렇게 붙여서 이 맞다 하려면 이 말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야지.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인사를 말한다. 이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사를 같은 개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저기에서 뒤에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같은 개념을 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개념을 자격을 취득한 자 끝, 등록한 자 끝이지 뒤에 중개업을 영위한다. 어떤 말을 붙여도 용어 정의는 뭐라 하면 말한다 할 때 용어 정의에 사용하는 개념 요소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법 취득한 자를 말한다. 끝.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끝. 개념을 구분하셔야 돼. 사무소할 때 처음에 시험 보시면 이거 맞춰요. 공인중개사 할 때 들어가면 틀리지 이렇게 X하고 나와요. 개업 공인중개사 할 때 공인중개사 말을 붙이면 틀렸다 맞추시는데 7월달에 이게 틀려요. 공부량이 많아지면 교재 내용이나 수업 시간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긴장을 좀 놔요. 영어의 정의는 내가 쭉 맞춰왔기 때문에 긴장을 놨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오 이렇게 나온다니까. 7월달 되면. 영어 정의는 요소가 어디까지인가 꼭 구분하시라고. 그러면 공인중개사 개념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개념이 다르다. 그러면 합쳐버리면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려면 자격도 취득하고 등록한 자까지 나오면 그때 누가 돼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지 취득한 자일 뿐인 공인중개사 개념에 다시 뭘 넣으면 안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넣으면 안 되고 등록한 자일 뿐인 개업 공인중개사 용어 정의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고 공인중개사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도 시험 더 나왔어요. 이걸 하도 말을 붙인 거 틀린 걸 맞추시니까 철저히 공인중개사라 하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이다. 외국의 법령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이다. 틀립니다.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취득한 자지 미국에 유학 가서 부동산 박사를 증을 100개 따와서 100개 그래도 공인중개사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개념 정의 중에서 여기 가장 간단한 것이니까 취득한 자, 이 법 취득한 자, 이 법 등록한 자 이렇게 딱 끊어서 정리하시고 좀 보충은 좀 더 하시고 그러면 법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소장이 중개업을 혼자 할 수 있나 없나요? 식당 혼자 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일을 하다가 혼자 업을 하다가 그때 일이 많아지고 하면 그때 가게 실장님 들 수 있다. 들 수 있는 실장님 이름을 법에서 고용인이라 불러요. 뭐라고요? 실장님을 고용인이라 부릅니다. 거기 5호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6호 중개보조원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을 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라 불러요. 고용인. 그럼 이 두 사람은 용어 정의할 때 공통 요소가 실장님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있겠죠. 실장님을 둔 일은 내 중개물을 보조해달라 그 말이겠죠. 소속되어 있고 보조하는 이게 두 사람의 공통이에요. 이것도 차이점은 두 가지를 꼭 비교하셔야 돼.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보조원이라 하면 할 때 끝에 말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 시작.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괄호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소속 동그라미 소속되어 있다 할 때 소속 동그라미 끝에 보조 동그라미 그건 공통이에요. 그 말 그대로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누구로서 첫째 줄 공인중개사로서 괄호하시고 공인중개사로서 괄호 부분에 있는 것은 다음 주 배우시니까 일단 놔두시고 공인중개사로서 괄호 밖에 뭘 하거나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괄호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로서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그러면 6번에 있는 중개보조원 읽어봅시다. 시작.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죠? 그것도 소속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소속된 할 때 소속 동그라미 끝에 보조 동그라미. 그러면 가게에 있는 실장님이 두 분인데 당연히 비교가 치면 돼. 실장님 중에서 중개보조는 첫째 줄 누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밑줄 하시고 아닌 자, 무자격자죠. 아닌 자로서 소속되어 뒤에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중개 업무 수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는 한다. 일반 서무는 합니까? 현장 안내 일반 서무를 뒤에 어떤 업무라고 표현했어요?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라고 하죠.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누구를 한다? 중개보조원. 그 실장님 부르는데 가게 소장 벽에 걸려있는 정 보니까 실장님 소장의 정 옆에 다른 장이 한 개 더 있다. 그 실장님은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 실장님이라 부르는데 벽에 보니까 자격증이 없어요. 그 사람 누구? 중개보조. 그래서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이기 때문에 줄여서 무자격자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같은 무자격자가 하면 누구? 중개보조원은. 자, 그럼 보세요. 단순하게 보세요. 단순하게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구분되죠. 여기는 중개업무 수행할 수도 있죠. 여기 중개업무 수행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OX 한번 해보세요. OX.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뭐가 빠졌어요? 중개업무 수행하기 빠지면 틀려요.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로서 틀렸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소속되어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 안내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보조원이요. 중개 업무 수행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중개보조원 개념 정의할 때 사용한 이거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 있죠. 이건 중개보조만 할 수 있겠나요? 소속도 할 수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겠나요?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 개념을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를 다른 용어 정의할 때 안 쓰고 중개보조원 개념 정의할 때만 쓰는가? 보조는 무자격자죠. 중개 업무는 절대 하지 말고 법에 명시된 요구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왜 보조원 개념만 쓰고 소속이 안 쓰고 있는가? 소속은 보조원하고 달리 뭐 할 수 있나요?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죠. 소속이 할 수 있는 중개 업무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하고 100% 다르니까 이걸 꼭 구분해서 정의하라 그 말입니다. 구분하라 그 말은 중개 업무 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일체 누구는 하지 마라. 중개 보조는 하지 마라 그런 취지예요. 그럼 중개 업무가 중요하겠죠? 중개 업무는 중개업을 하는 게 중개 업무 아니겠어요? 중개 업무는 중개업을 하는 게 중개 업무겠죠. 중개 업무는 무점만 붙이면 중개 업무 아니요? 그럼 이게 중개 업무라고. 그 중개 업무를 하려면 손님이 가게 와서 소장은 어떤 계약? 중개 계약했죠? 중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중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매도 임대인이 부동산에 와서 내놓은 물건이 있다 없다? 토지 건물 내놓고 갔겠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등기부를 통해서 조사, 권리관계 조사 확인하고 대장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현장 답서 통해서 먼저 조사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한 자료가 있으니까
손님을 데리고 현장 안내하고 설명해야 되겠죠. 대장도 보여주고 등기부 보여주고 확인 설명 들어 매수 임차인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이 조건이 마음에 들면 뭐 합시다. 계약합시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손님 부동산 들어와서 소장이 뒤에 앉아 있고 소속이 지금 일했죠. 손님 두 사람 앉혀놓고 뭐 합니까? 뭐 씁니까? 계약서 써야죠. 매매 계약서, 교환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써야죠. 손님이 지금 계약하게 되는 원인이 소속이 설명한 내용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조건을 믿고 계약한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 체결한 다음에 내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러합니다. 혹시 계약 체결 후에 내가 설명드린 내용과 달라서 손해가 발생되면 내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그대로 적어드릴 테니까 설명한 조건과 달라서 손해가 발생되면 요걸 가지고 나한테 배상 청구하십시오라고 확인 설명한 내용을 적어주는 서식이 확인 설명서예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이 중개 업무 내용은 뭐인가? 중개 업무는 이겁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이걸 뭐라 한다? 이걸 중개 업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소속이 할 수 있는 중개 업무 내용이 이 세 가지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하고 같아야 달라요. 100% 다르죠?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던 게 이겁니다. 다시 보세요.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 틀렸죠? 현장 안내 및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자. 현장 안내 및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자. 이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보조원 개념에는 중개 업무 수행 자체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확인 설명이나 거래계약서나 확인 설명처럼 세 가지 업무가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용어 정의예요. 뭐라 하면 말한다 할 때 법에 사용한 요소가 중개 개념이면 중개 대상물 5가지 종류가 중요하고 계약을 알쓰라는 것인데 그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 변동인, 득실, 변경에 관한 계약 알선이 중개이다 이렇게. 업은 뭐라 하면 말한다 할 때 업은 몇 가지가 필요하다? 3가지.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 뭐한 자? 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이 법 뭐한 자? 등록한 자를 말한다. 말을 붙이면 안 된다. 그죠? 소속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로서 뭐 한다고? 중개업무인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처럼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도 하고 보조는 누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뭐는 하지만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긴 하지만 확인 설명이나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처럼 뭐는 못한다? 중개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이게 답이에요. 요거 지우지 마시고 여기까지가 라 하면 말한다까지 배우셨죠? 이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게 변형된 것. 뭐에는 포함된다, 해당한다,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요건 두 문이 맞춰요. 이거 지우지 마시고 쉬었다가 정리할게요.